함수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뭐 하는 거죠, 이거? 이거. 1번에다가 뭔 짓을 했습니까?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었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한 번만 만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저게 한 번 만나지 않고 지금처럼 두 번 만나게 된다는 건 하나의 x값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찍으려고 하는 상태거든. 그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함수가 안 되는 게 2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8번, 5번은 함수계의 거의 바람둥이죠. 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x값이 엄청난 y값들을 다 찍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쟤는 함수가 안 되고 오히려 저런 그림에서 함수로서의 모습이 가능한 건 요런 녀석이죠.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 만들어지는 거. 왜냐면 이때는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어봐도 몇 번씩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한 번씩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상하게 생겼지만 오히려 함수가 되는 건 3번이다. 계단식 형태의 함수다. 저것이 왜 함수인 것입니까?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어봐라. 여러 번 만나나? 한 번밖에 안 만나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x축에 수직한 선을 갖다 그어서 오직 한 번만 만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함수값. 이제 함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fx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x는 정의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x는 1, x는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f2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고, x가 3일 때는 함수값이 1인 거죠. 그래서 f3은 1이 되고, 그리고 두 개 더하면 얼마다? 4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에서 표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함수값을 직접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자연수 전체 집합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있는데 fx는 4의 x승의 1의 자리 숫자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 이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1, 2, 3, 4, 5 이런 숫자들만 되겠죠. 그래서 4의 1승은 얼마입니까? 4죠. 4의 제곱은 16이죠. 4의 세제곱은 64고요. 4의 4제곱은 256입니다. 4의 5제곱은 2의 10승이니까 1024예요. 선생님이 계산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규칙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 4의 x승을 지금 자연수를 하나씩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숫자들이 점점 커지는데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 fx의 함수값으로서 필요한 건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반복되잖아. 4, 6, 4, 6, 4. 그 다음에 안 해봤는데 얼마 나오겠습니까?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에는 4, 6, 4, 6, 4, 6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건 집합이니까 반복되는 원소는 딱 한 번만 쓴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세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의 집합 A에서 A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가 있다. 이 F는 뭐냐면요, P를 집어넣으면 P가 나오는데 그 P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소수일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소수니까 F2는 2고 F3은 3이지만 F4는 4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F4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4는 지금 자연수의 집합 2 이상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을 할 때 4가 뭐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F2 더하기 F2가 됩니다. 근데 F2가 2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약간 F4는 4 결국. F5는 소수니까 5. 알겠네. F2는 2, F3은 3, F4는 4, F5는 5, F6은 뭘 것 같아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F6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2하고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거든. 그래서 F에 2 곱하기 3이니까 F2하고 F3 두 개를 갖다 더하는데 F2는 2고 F3은 3이잖아. 2 더하기 3은 얼마? 5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언젠가 깨지겠네. 그래서 F2400은 2400이 아니고 쪼개야 되는데 어디까지 쪼개야지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소수가 되게 쪼개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4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2 1200, 2 600, 2 300, 2 150, 2 75, 5 15, 5 3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2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2의 5제곱과 3과 5의 제곱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F의 24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거야. F의 2의 5승과 3 곱하기 5의 제곱의 곱으로 표현되니까 F의 2의 5승과 F의 3 곱하기 5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2의 5승이라고 하는 것도 2 곱하기 2의 4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5의 제곱 그대로 놔두면 어쨌든 여기도 숫자들이 두 개씩 곱해져 있으니까 다시 쪼개가지고 F2 더하기 F의 2의 4제곱 더하기 F3 더하기 F5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겠다. 쪼개고 쪼갠다. 그래서 결국에 이 F의 2n의 제곱은 어디까지 쪼개질 거냐면 F2가 몇 번 나오게? 4번 나오게 쪼개질 거고, 그 다음에 F5의 제곱은 어떻게 쪼개지겠습니까? F5가 2번 나오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 쪼개놓고 나면 결론이 뭐냐면 F2는 5번 나오고 F3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F5가 2번 나오게 될 거다. 근데 F2는 2고 F3은 3이고 F5는 5고, 왜냐면 2와 3과 5는 모두 다 뭐가 됐었기 때문에 소수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들을 갖다 집어넣고 여기 나와 있는 이 F의 2400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F하고 G가 어떤 함수가 되도록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긴 게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면 안 되고 실수의 집합 중에서 몇 개만 특별하게 정의역의 원소로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fx하고 gx가 같은 함수값을 갖게 만들어주는 x제곱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인 x를 구해야 한다.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의역의 원소는 x는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x는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정의역을 구성하는 거다.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2의 세제곱개가 되겠죠. 근데 실수로 원소로 갖는다 했으니까 거기서 한 개 빼줍시다. 왜냐면 공집합인 경우는 빼야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정의역을 구성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총 7개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그래프를 좀 갖다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지금처럼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가우스는요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는 값을 가졌다는 거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x 빼기 가우스 x라면 정의된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그냥 0이니까 x가 될 것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x-1이 될 것이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x-2가 될 것이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x-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가우스 x가 그냥 4니까 x-4인데 이게 어차피 x = 4라고 하는 하나의 점에서의 이야기니까 0에다가 그냥 함수값을 찍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시한 이 이야기들을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으로 갖다 그려본다면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이제 y는 x가 되게 그려놓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도 다시 x-1을 갖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도 x-1을 갖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도 x-4를 갖다 그리고 4일 때 0만 하나 더 찍어 놓으면 되겠죠.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y는 x-가우스 x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그래프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점은 별로 영향 안 주겠죠. 그래서 저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핑크색으로 나타낼 건데 이렇게 생긴 한 변의 길이가 1과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 피타고라스 쓰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똑같이 루트 2라고 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몇 번 나오는 거냐면 4번 나오는 거니까 그 그래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4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6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함수 판정법 있었죠? 함수 판정법은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어서 오직 한 번만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였지.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y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에서 여기 있는 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라고 하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y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이렇게 그어주면 몇 번 만납니까? 2번 만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x값들이 같은 y값을 갖는 거니까 두 개가 동시에 한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것도 상수함수니까 불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x인데 절대값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2x가 나와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계속해서 0이 나오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가능한 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직선 y는 3x 마이너스 1 계속 커져나가는 거니까 한 번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x값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3을 갖다 그리라 했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림.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5x-3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그래서 직선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기울기가 바뀌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어서 만들어 봤을 때 2번 만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한 번씩만 만난다. 그래서 3번도 역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1대1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번과 3번.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첫 번째 함수인 걸 계산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그 그래프에 x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는지 확인해야 되고 1대1 대응인지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y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는지 확인해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그 함수가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y축에 수직한 선을 갖다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안 됐었던 이렇게 생긴 그 2차 함수 하나 있었잖아. 왜냐면은 y축에 수직하게 선을 갖다 그어 봤더니 두 번 만났었거든. 이유가 뭐냐면 증가할 때도 있었고 감소할 때도 있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했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계속해서 증가함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함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7번에 갖다 그림 그려놨었던 1대1 대응이 되는 두 녀석들. 첫 번째 3x-1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하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3번 그래프가 나눠져 있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뭐 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요 함수 8번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혹시 얘가 연속이 아니진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x에다 1을 갖다 집어 넣어 볼 건데 1 집어넣으면 8-a 더하기 a-6이니까 2고 여기는 2 더하기 a-a니까 2가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둘 다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을 지나는 거냐면 여기쯤에 있는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는 거고 얘는 어쨌든 뭐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긴 하지만 8-ax 더하기 a-6이나 2 더하기 ax-a나 어쨌든 어떤 그 1차 함수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8-a 하고 2 플러스 a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면요. 둘 다 풀풀이면 증가, 둘 다 마마면 감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라서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서 감소하거나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주면 a-8 a 더하기 2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다.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하고 8에서 만난다. 0보다 작은 거다.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선은 함수값이 빠지지 않게 직선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게 구성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상한 얘기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2차식, 1차식을 가진 함수가 뭐래? 상수함수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생긴 걸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되게 만들어야지. 왜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2, 4, 6이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딱 끊어놨거든. 그러면 여기서 A, B에 관계없이 함수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F6.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X에다 6 집어넣으면 F6은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된다. 그래서 F6이 4인 건 정확히 계산되는데 얘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건요. 6이 4로 갔으니 나머지 두 개의 원소들 F2도 F4도 모두 다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다? 4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2가 뭐냐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4가 되고 F4가 뭐냐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4가 되는 거고
두 개 잘 갖다 연립해서 A값, B값 구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정도는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상수함수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함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약간 뭐 순열 조합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뭐 이건 그냥 단순한 상태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1, 2, 3에서 스몰 x, 스몰 y, 스몰 z로 가는 함수 f. 첫 번째 a는 x에서 y로 가는 뭐의 개수? 함수의 개수. 그럼 첫 번째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죠. 자, 중요합니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개입니다. 3도 몇 개? 3개.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 정역에 있는 각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를 몇 개씩만 택할 때? 한 개씩만 택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원소가 동시에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거는 함수의 개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냐면 여기 1대1 함수로 넘어왔을 때. 1대1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하나씩만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1이 x, y, z 중에 하나를 택했다. 그러면 2는 이제 누굴 빼놓고 선택해야 된다? x를 빼놓고. 남은 2개 중에 3은 남은 1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얘가 옛날에 우리가 배웠었던 3p3이라고 하는 순열의 개념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몰빵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1, 2, 3이 x로 몰빵되는 상수함수도 있고 y로 몰빵되는 상수함수도 있고 z로 몰빵되는 상수함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된다. a랑 b랑 c가 있어서 a, b, c 갖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끝.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0번까지 정리됐고 세 번째 페이지. 자, y는 절대값 x-6 -8의 그래프와 y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5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유사한 거 봤었죠. 그래서 절대값 x-6을 풀기 위해서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6보다 작을 때 했어도 됐고 혹은 y는 절대값 x를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8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든 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V자 모양의 여기 요 6, -8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리고 저 두 개의 직선 둘 다 기울기 1짜리인데 어쨌든 여기다가 y는 a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25가 되게 구성하는 형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주십시오.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1 하고 y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긴 문제 봤었죠.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옛날에 그 절대값이 두 개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범위를 총 세 가지로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래프의 생김새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 있고 절대값 x-1이 있으니까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x -1 -x 더하기 1 그래서 -2x가 되는 것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0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1은 양수 x -1은 음수 그래서 얘는 2라고 하는 상수값을 갖고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x -1 해서 2x가 되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좌표 평면에다가
x 이퀄 마이너스 1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 x 이퀄 1이니까 함수값이 2인 게 그대로 갖다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 2짜리 직선 이렇게 갖다 그려놓고 얘가 1,2였고 이 위쪽에다가 이제 y는 4라고 하는 상수함수 하나 갖다 그어서 생기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였다. 이해되십니까? 절대값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함수도 결과적으로는 그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익숙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 넓이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13번으로 갑니다. 자, 합성함수 f.g하고 g.f가 같다. 근데 이게 합성함수가 나오면 이런 조건들이 그냥 써져 있으면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f.g의 x, g.f의 x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f.g의 x는 f의 g의 x로 표기하는 거라 했고요. g.fx는 g의 fx로 표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괄호 안에 있는 gx가 fx가 각각 어떤 녀석인지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f의 gx 대신에 ax-1, g의 f 대신에 2x 더하기 6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는요 지금 보시면 2x 더하기 6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2 곱하기 ax-1 더하기 6, 그 다음에 gx는 ax-1이니까 a 곱하기 2x 더하기 6 마이너스 1 정리하면 2ax-2 더하기 6은 2ax 더하기 6a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의 식이 같다. 결국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가 같다. 이용해서 a 값 구하여 결론 내려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다면 f.g, g.f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f.hx가 나왔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얘는 f의 hx입니다. 자, 근데 fx는 2x 더하기 4잖아. 그래서 f의 hx라고 하는 것은 f에다 뭘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2를 갖다 곱하고 4를 더하는 거. 그것이 gx 6x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4를 넘기면 2 곱하기 hx가 6x 제곱 마이너스 6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hx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답이 4번이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냥 f에 h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f라고 하는 함수가 집어넣은 거에다 2를 갖다 곱하고 4를 더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동일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다음 중 함수 y는 f.fx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fx는 f의 fx고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fx는 얘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얘는 f의 마이너스 x제곱일 수도 있고 f의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이제 그 f의 마이너스 x나 f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하는 거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x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세분화시켜서 막 나눌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내는 거는 정확한 그림이라기보다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는 마1 마이너스 x 0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제곱하면 0x제곱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그래서 둘 다 어떤 범위로 표현되는 거냐면 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것들이 저기는 저 f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f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제곱하고 마이너스 1 갖다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x 대제곱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했고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두 번째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x를 제곱했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곱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림을 한번 갖다 그려봅시다.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를 그리자고 여러분? 마이너스 x제곱을 갖다가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제곱 음수값 갖는 거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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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값까지니까 얘는 왜 안되냐? 직선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갖다 그려놓은 게 5번의 저 왼쪽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의 함수값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식을 안 만들면요 정확한 개형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합성함수를 만들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값의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서 새롭게 합성함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15번이었고요 16번으로 갑니다.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f라고 하는 함수에 역함수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게 목표다.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만드냐? x하고 y를 바꿔서 만든다. 근데 지금은 fx가 아니라 f의 2분의 1x-1이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안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얘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합니다. 그럼 2분의 1 x-1이 t가 되면 2분의 1 x는 t 더하기 1이니까 x가 얼마가 될 거냐면 2t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저 식에서 봤을 때 f의 이제 딱 t는 2 곱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 2배 하시면 4t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f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t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가 4t 더하기 5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4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는 게 2분의 1 x-1이 t였는데 여기 t를 갖다가 다시 x로 고치니까 x하고 2분의 1 x-1이 같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f의 2분의 1 x-1이라고 하는 저 복잡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t로 한번 치환을 했고 ft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는 ft가 아니라 fx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문자를 고치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x가 4x 더하기 5다 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함수가 이제 y는 4x 더하기 5란 이야기죠. 근데 그거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만들어요? x하고 y를 바꿔서 만들죠. 그러면 x가 4y 더하기 5가 되고 4y는 x-5가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 녀석이 바로 F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는 얘고 그거의 X절편과 Y절편 X하고 Y에 각각 0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F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것을 t로 치환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한 형태 함수로 만들고 y는 fx가 뭔지 정확히 안 다음 역함수를 직접 x하고 y를 뒤바꿔서 풀어내는 문제다.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오케이? 17번.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6이니까 어쨌든 합성함수니까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6이 되는 거고, 어쨌든 g에서 거꾸로 가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g 인버스니까요. g 인버스의 6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4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4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 인버스입니다. 인버스에서 4가 1로 가게 되겠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17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하는 형태 문제였었고요. 자,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 이건 뭘까? 이게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왜 y는 fx하고 y는 gx가 같습니다 하면은 요 지점들 만나는 지점 찾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있잖아, f하고 f 인버스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이게 만약에 y는 fx야. 그러면은 역함수는 아까 어떻게 만든다 했어? f 인버스는 x하고 y를 바꿔서 만든다 했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는 건 어디에다가 대칭시키는 거였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켜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저 파랑이를 빨간색 직선에다가 대칭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건 요 두 개. 자, 파란색 함수가 fx고 핑크색 함수가 f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f하고 f 인버스가 만나는 건 저 두 개의 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 f하고 f 인버스가 만나는 건 누구랑 만나는 거랑 똑같아? f하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는 데랑 똑같죠? 이유가 뭐야?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들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산을 할 때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라고 하는 그 교점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와 귀찮은 인버스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의 교점을 이용한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은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선 넘어갈게요.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y는 gx의 개형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y는 x에다 대칭시키죠. 역함수 찾으라니까. 그러면은 지금 y는 x에 대칭시키면 요 점이 1로 오겠죠. 요 점은 약간 여기로 가겠네. 그래서 대칭된 모습이 약간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얘가 대칭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형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1번.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켜서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갑니다. 20번. f 도트 f 인버스의 2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써도 되지만 f 도트 g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사실은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입니다. 각각의 인버스를 취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 합성함수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f 도트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2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않지만 이렇게 자리가 뒤바뀐 상태. 그래서 얘는 이제 f 인버스의 f 인버스 2가 되고 역함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y는 x에다 대칭해서. 선생님처럼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은 매우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 인버스 2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걸 t라 하자. 그러면은 거꾸로 찾고 싶은 건 뭐냐면 ft가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2가 되게 만들어주는 t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언제가 2냐? 이게 y는 x니까 여기가 함수값이 2거든. 그래서 y는 fx에다가는 x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가 나오는 거니까 t가 3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f 인버스 3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f 인버스 3의 값을 먼저 또 모르니까, 인버스를 모르니까 얘를 s라고 설정을 한다면 f는 s를 3으로 보내는 거죠. 3은 여기 있겠죠? 그건 뒤로 오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s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함수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오케이?